특별브리핑 23년 3월 범사만삼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범사만삼 특집. 임대 물량이 폭감?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거래량이 폭증. 임대 거래도 폭증, 전체 거래량도 폭증하고 있는 모습. 아마 범사만삼 이쪽 지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만 같아라 이런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매매 가격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실 것 같아요. 만촌자이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대구가 잘 나갈 때는 대구가 전체가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좀 분위기가 조금씩 식어가면은 그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수성구 지역만 괜찮더라, 아니면 달서구 지역이 괜찮더라 이렇게 되다가 다시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또 수성구 지역에서도 좀 줄어들죠. 범어동 괜찮더라, 만촌동 괜찮더라, 나머지는 버리죠. 황금동 버리고 지산동 버리고 보물동 버리고 막 버리고 영역이 점점 압축되다가 지금에는 범사만삼 정도만 남아있죠. 거의. 다른 지역들도 물론 우리 동네가 최고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이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영역을 점점 줄여 나가더라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범사만삼 범어 4동과 만촌 3동을 아우르는 지역들, 여기 학구도 서비스나 이런 거 살펴보시면 많아요. 학교가 많아요. 학교가 많다는 말은 과거에 한 30년, 40년 전으로 많이 거슬러 가보면은 이 대구 시내, 이 원도심에서 이 강을 건너가면 허허 벌판이었을기라 이런 느낌이겠죠. 나중에 따듬어진 도시들이 훨씬 더 살기는 더 쾌적하죠. 학교가 있다는 것, 과거에는 좀 외곽이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런 곳들이 더 중심으로 자리 잡는 듯한 느낌. 범사만삼 내용 살펴보기 전에,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만촌자이른의 다들 아시죠? 요 사건. 근데 가끔 보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값이 얼마, 이게 6억, 7억? 거의 요거 만드는데 아파트 한 채 값 거의 들어갈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거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갔다 이런 느낌 있죠. 의자로 날려버리고. 아무튼 이거 돈 배상은 안 했다고 예전에 이야기는 한번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자, 이 파급력, 이 한 분의 힘 때문인지 기존에 분양받았던 사람들도 같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라고 카더라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쪽 직접적인 관계자나 이런 분들한테 들은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카더라 이야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할인 분양이 얼마나 되었냐라고 한번 살펴보자면, 제일 비싼 거 한번 볼게요. 33평 요거 타워형인가요? 제일 비싼 거 11억 5천, 11억 5천까지 갔던 것이 할인율이 좀 적어요. 아무래도 선호하는 이런 층들이다 보니까 고층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적고 저층은 할인율이 좀 더 큽니다. 최고 25% 할인 분양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종 금액이 9억 8,700. 원래 원 분양가는 11억 5천만원, 11억 5천만원에서 9억 8천으로 바뀌었다. 얼마 정도 빠졌나요? 이게 빠진 게 계산이 버뜩 안 됩니다. 얼마로 빠졌지? 1,300만원? 1억 3천? 네, 1억 3천 정도 빠졌나요? 1억 3천? 1억 5천? 1억 5천? 의자, 날린 값은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싸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1억 5천 정도 할인한다고 봤을 때 이 건축비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건축비가 6억이에요. 6억. 원래 7.5억 정도 했던 것이 1.5억 정도 할인했다고 치면 건축비 6억. 요새도 건축비 6억 대구에서 나올 수 있나요? 저는 이게 항상 좀 의문이었어요. 서울 웬만한 입지 공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이런 것들도 공사비가 저까지 나오나?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신축의 자존심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만촌 3정 그린코 LG파크 최근 가격을 보면 한 8억 5천 정도? 네, 109제곱미터 만촌자이른에 요것도 정확한 게 몇 제곱미터인지 지금 안 보이는데 아마 한번 비슷한 타입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가격이 한 8억 5천 정도인데 여기는 가격이 중층으로 올라가면 거의 9억? 거기보다 한 5천만원, 한 1억 정도 더 받겠다.
그 지금 대구 시내에 웬만한 거래되는 곳들 가격 보면 분양권 6억, 최신축 갓 입주해 있는 곳 5억, 요렇게 1억 정도의 갭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만촌 삼정 그린코어 에듀파크 대비 자이른에 1억 정도 더 받아야 되겠다라는 느낌,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 이거 정말 과감하게 해가지고 1억 정도 더 할인했다면 그러면 이 뭐 시행사나 이쪽에 좀 손해가 커지나요? 아무튼 그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곳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주위에 있는 최신축의 가격까지 같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려는 그런 노력은 아직은 하진 않아요. 건설사가 좀 덜 다급한 모양이에요. 댓글 잠깐만 볼까요? 32구역도 많이 미루어지겠죠. 지금은 분양한다는 이야기가 잘 안 나와요. 네, 이호선님, 네, 고맙습니다. 네. 메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님. 어쨌든 다시 자이르네로 돌아와서, 지금 자이르네 뿐만 아니고, 두류 내거리 이런 곳에서도 요새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두류자이, 선착순, 분양,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두류자이라고 검색해봤네요. 두류자이를 관련해서, 도대체 얼마나 할인 분양을 하는지 무슨 소식이 있나 싶어 검색을 해봤는데, 이 타겟 광고가 저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할인 분양한다고 두류자이. 거기 줄 서는 거 엄청 났었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도 아직 미분양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12월 27일 날 제가 연말에 바쁠 때 이 자료를 조사해서 알려드렸고, 3월달 이제 다음 주부터 날씨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저도 바깥 나들이를 좀 할까 싶어서 이번 주까지만 좀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쭉쭉쭉쭉 아파트별로 관심 있으신 분들 깨알 같은 글씨겠지만 이거 돈하고 관련돼 있다면 이거 당장 쫓아나가서 돋보기 사들고 와가지고라도 보시겠죠. 전체 마지막 집계된 내용만 한번 볼게요. 지난달 대비 3개월 전과 대비해서 매매 매물은 591에서 579, 이거 써드릴게요. 591에서 579, 요거 매매 물건 요렇게 줄어들었어요. 전세 물건은 어떻게 되었느냐, 478에서 442, 한 10% 정도 줄어들었죠. 월세 물량 왼쪽에 적어 볼게요. 월세 물량은 262에서 299. 월세 물량은 좀 늘고 있는 것. 대구의 전형적인 모습 보다도 매매는 지금 매물은 대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서 수성구 지역은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세 물량 대구 약간 늘어나는 느낌인데 줄어들었어요. 전세 근데 월세가 대구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흐름은 같이 가져가네요. 근데 제가 제목에 붙여본 내용 살펴보시면 거래량 폭증, 매물 폭감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붙여봤는지는 뒷부분에 설명이 이어서 나옵니다. 아파트 거래량 언제 11월 달에 이게 해제되었나요?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먼저 한 7월 달경에 요때 한번 해제되고, 그 다음에 요때는 조정 대상 지역만 해제되었고, 수성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투기과열지구 해제되고, 죄송합니다. 한 6월 7월경에 투기과열지구가 해결되었고, 11월경에 조정 대상 지역 아마 이렇게 해제되는 거 맞지 싶어요. 어쨌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고 나니까 거래량의 반응이 조금 왔었습니다. 거래량에 정말 거래량 없을 때 한 달에 2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파트 세대수가 범사 만삼에 만세대입니다. 만세대. 만세대 되는 곳에 거래량이 2건. 수성구 전체로 봤을 때도 그때는 1일 실 거래량이 한 건 나타날 때도 있고 2건 나타날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날은 거래량이 한 건도, 수성구 전체에서 거래량이 한 건도 없는 날도 있었으니까 그때 비하면 요즘은 굉장히 거래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 때 대비하면 또 그런 느낌은 또 아니죠. 수성구 지역을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2017년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2016년 이때 대구에 공급 계속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대구 분위기가 굉장히 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대구 전체적으로 띄우려고 해도 수요도 많이 안 붙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그때 대구를 살린 구원자가 나타났으니 이 범사만삼 아니겠습니까?
범사만삼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뭐 자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뭐 5천만 원이 올랐니 1억이 올랐니 이렇게 되니까 여기 가격이 확 뜨고 거래량이 확 살아나니까 대구 전체가 다 같이 들썩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거래량이 대단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대단했나요? 만 세대 중에서 100세대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100건 중에 한 건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거래량 엄청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이 다시 한번 거래량은 잠잠해졌지만 왜 사람들 안 팔려고 그랬어요? 사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던 것이 또다시 반응이 또 옵니다. 2020년 엄청나게 폭증하는 그 무렵에 가격도 많이 오르고 막 배액 배상해주고 취소해주고 오만 난장판이 계속 막 벌어졌어요. 거래량 많을 때는 월 평균 100건 정도의 거래량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2월의 거래량 한 35건 현재 진행 중이니까 한 40건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난다고 보면 야, 아직까지 막 분위기 막 치고 나가기에는 좀 부족하네. 그러면 2017년처럼 정말 다시 돌아가서 거래량이 서서히 살아나다가 50건 터졌다가 다음 달에 100건 되었다가 이렇게 나간다면은 좀 더 좋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 40건 정도 수준의 거래가 이뤄질 텐데요. 3월달 거래량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이시나요? 한 80건 정도 터지면 정말 야 다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볼 수 있을 텐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 요 효과 제가 한 2, 3, 4, 5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거래량이 아마 그렇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하는 현상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더 증가할 수는 있을 거예요. 2월보다 더 많은 3월의 거래량을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왠지 힘이 조금 빠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과거처럼 2017년의 영광을 재현한다든지 아니면 2019년, 2020년 이때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거래량이 그만큼에 미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거래량이 가격이 더 많이 빠져준다면 거래는 더 붙을 거예요.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거래가 좀 더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파트 거래 대금을 살펴보시면 범사만삼 만세대 아파트에서 300억의 거래량, 거래 대금 300억, 한창 잘 나갈 때는 1000억까지 이르렀으니까 지금 그때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요 근래에 2021년, 2022년, 2023년 이 기간 동안에는 최고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님 2017년 19년대처럼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긴장했었잖아요. 가격이 신고가를 치면서 막 팡팡팡 튀어오르던 그런 시기였고 지금은 가격이 고점 대비 막 30%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거래량이 많다고 단순히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조금 문제는 있죠. 한창 때 범사만사 아파트 건당 거래 대금이 14억을 넘어설 때가 있었어요. 14억. 거의 15억에 육박하는 건당 거래 대금이 나왔던 것이 계속 떨어졌어요.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건당 거래 대금 7억 4천, 7억 7천. 지금은 국평 기준으로 아마 보시면은 8억대의 거래? 요거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물론 이 낮은 평형의 물건들도 다 섞여 있는 전체 거래된 것의 건당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요 서울의 중위 가격 이런 흐름하고도 보시면 느낌이 좀 비슷할 거예요. 지난 제가 12월에 영상에서 다뤄드릴 때 대단하다고 하는 범사만삼이 어느 정도 건당 거래 대금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서울 전체 평균의 흐름과 비슷했어요. 건당 거래 대금이 범사만삼의 10억이 무너질 때 서울의 건당 거래 대금도 10억이 무너지고 좀 느낌이 정말 비슷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봤을 때 수성구의 범사만삼 이쪽 집값이 굉장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서울 중위 가격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부분. 지금 모습이 조금 약간 제가 이 차트를 먼저 살펴보다가 보니까 약간 특이해 보이는 것이 예년 2017년에서 22년의 평균 가격과 지금의 2023년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치고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가격대별 거래량 살펴보시면 이 지금 엄청난 것을 쏟아부었어요. 사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투기 과열지구 해제, 그 다음에 각종 규제 해제, 각종 규제 해제되었고요. 1월 달에 되었고, 그 다음에 또 1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모든 곳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런 거래량입니다. 과거에 규제를 하고 억누르고 했을 때도 이 살아있던 거래량이
이 규제가 모든 것들이 합쳐진 효과가 나타날 쯤 되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금리의 효과까지 더해지고 나서는 갑자기 이 거래량이 이 암흑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속성 여부를 계속 관찰해 봐야 됩니다. 3억 미만 비율은 언제부턴가 0이 되었습니다. 3억 미만 아파트 없어요. 거래 없습니다. 범사만삼 6억 이상 거래량 근래 들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움찔움찔 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치고 나가는 거래량들 보면은 굉장히 보이긴 합니다. 6억 이상 비율이 지금 뭐 아파트 매매 가격에서 범사만삼은 거의 뭐 90% 이상이 6억 이상. 산다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도 하긴 9억 미만 아파트까지 다 건들 수 있으니까 수성구 범사만삼에서도 웬만한 아파트들은 내가 진짜 사야 되겠다. 아예 교육의 목적이건 투자의 목적이건 무엇이 되건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 특례보금자리론 혜택 웬만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하네요. 전세 거래량이 굉장해졌습니다. 작년 제가 12월 달에 다뤄드릴 때는 이 정도 거래량 수준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거의 130건 평균적으로 근래 들어서 최근 한 5, 6개월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30건 정도 나와요. 예전에 제가 수성구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거래량이 이게 한 40, 50, 평균 50 정도의 거래량에서 지금 130 정도로 거래량이 올라섰어요. 요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자 50, 분위기 안 좋을 때 50, 분위기 좋을 때 90이라고 써줄게요. 분위기 좋을 때 거래량 130, 분위기 배드일 때 50. 요 좌측에 써뒀습니다. 그럼 지금 전세 매물이 몇 개냐? 전세 매물이 442개. 442개. 그러면 요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거 배율을 3배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균형점이 맞아진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거 몇 배수인가요? 분위기 안 좋을 때, 거래가 정말 전세 거래가 안 될 때는 거의 9배입니다. 9배. 그럼 시장의 물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금 월 평균 거래량이 130건입니다. 전체 전세 매물이 440개 나와 있어요. 그럼 배율이 어떻게 됩니까? 3배수입니다. 3배수. 지금처럼만 전세 거래량이 꾸준히 나와준다면 괜찮을 거예요. 그전에는 새 안 나가가지고 애 먹었을 거예요. 임차인 집 보러 안 와서 애 먹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3배수, 4배수 안 되잖아요. 3배수 정도 거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조금 여유는 찾을 수 있다. 다만 이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왔는 거겠죠.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된다면, 임대보증금을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다면은 아마 다시 거래량은 줄어들고 외부인의 눈으로 봤을 때 매물이 너무 많네. 요런 느낌. 분위기 안 좋을 때 요런 느낌 있었죠? 네, 요런 느낌. 안 좋을 때 50건 정도 거래량 이뤄지던 그런 무렵들. 다 안 풀리잖아요. 매매도 안 풀려, 전세도 안 풀려, 월세도 안 풀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괜찮아진 부분. 그래서 제목에서 제가 범사만삼에 제가 만약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오늘만 같아라. 제가 제목은 그런 의미로 붙여봤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하합 부쩍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전세 보증금 자체는 조금 낮아졌죠. 거래량 대비 좀 낮아진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은 4억 아래로 내려왔어요. 한창 때는 5억 중반까지 갔던 것이 금리가 오르면서 지속적으로 자존심을 좀 꺾었죠. 꺾으면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것 수준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4억이 살짝 안 되는 정도. 그럼 4억 정도의 평균 전세 가격이라면 대구 시내 평균, 전체 평균을 봤을 때는 2.3억이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월등히 범사만삼에 들어간다는 게 장벽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대구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이거 3, 4억 정도 대출 내서 뭘 한다면 하는 것은 크게 어려 보이지는 않죠. 대출 내서 정말 교육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든지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이 되었다. 이거 좀 심한가요? 네, 뭐 그 정도의 느낌. 자, 그렇다면 방금 보셨던 건당 전세 대금 보셨을 때 3.9억 정도, 대략 4억 정도의 건당 전세 대금을 보였죠. 그때 건당 매매 가격을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 다시 가지고 와보면은 8억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전세가율이 50% 정도 수준이다. 매매 가격의
50% 정도. 요거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여기 50% 정도 수준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전세 계약을 맺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세 가격이 2년 후쯤에 되었을 때 이 전세 가격이 과거처럼 5억, 6억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어디 빈자리가 좀, 여기 쓸게요. 4억 하던 전세 가격이 6억으로 회복될 수 있느냐? 일단 금리라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장기간 지금 금리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내려봐야 조금 내리는 수준? 아마 그 정도 수준. 그럼 이거, 나 갱신 청구권 쓸래. 머리 아파집니다. 갱신 청구권 쓸래. 머리 아파집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4억에 5% 4.2억이 돼요. 전세 가격이 빵 튀겨주나요?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데 매매 가격이 자기 혼자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14억, 15억으로 자기 혼자 올라갈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투자로 들어간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보통 중위의 아파트, 범사만삼이 중위 아파트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 4억, 5억은 밀어 넣어놔야 돼요. 4억, 5억 지금 현찰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그래도 한 4% 정도 수준? 이것도 극성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고민되긴 하겠죠. 네. 미래를 위해서 지금 1,500만 원, 2,000만 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가 한 방 오르면은 한 방에 1억씩 올라버리면은 내가 4년, 5년 이자 받았던 거, 그딴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폭증할 수 있을까? 가격이 폭등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점점 도시 화율이 높아지고 인구가 더 집중되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대구를 벗어나서 나머지 경북 지역이나 다른 곳들 시골 지역 이렇게 가보시면은 특히 경북 지역이 또 이 도지역 중에서는 인구가 또 없기로 유명해요. 거기에서 과연 대구 쪽으로 유입해 되어 올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도 약간 부정적인 느낌은 있어요. 왜 그쪽에서 이미 젊은 사람이 산다는 말은 웬만큼 터잡고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뭘 빠뜨리고 전세가율 50%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고요. 육아돼지 닉님, 네, 현재 거래량 늘고 있잖아요. 거래량 아까 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거래량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거래량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늦게 들어오셨나요? 거래량 놀라울 정도로 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작년 2월 달에 26건, 만 세대의 아파트 있는 곳에 26건, 지금 300건. 이거 거래량이 1000%도 넘게 증가했습니다. 예년 평균 대비로는 한 2배 정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00% 이상 증가. 아이고, 제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아무튼 가격이 좀 떨어져 보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역대급의, 최근 6년을 통틀어서 전세 거래량 이렇게 많이 나와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율이 3배수 정도. 이때 거래가 한창 안 이루어질 때는 거래량 대비 매물이 10배였다. 그것이 지금 3배를 살짝 넘어서는 수준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상태로 진짜 몇 개월만 더 지속되면은, 정말, 범사만삼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겠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거래는 굉장히 지금 전세 거래 자체는 역대급으로 활발합니다. 근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매매 거래는 전년 대비는 활발해졌다. 예년 대비도 활발해진 건 맞다. 하지만 역대급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정확한 모습 맞겠죠? 3억 미만 비율 전세에서 3억 미만 비중이 많이 치솟았습니다. 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85% 정도 수준인데요. 절반 정도 수준. 하지만 이 바닥을 길 때는 수성구 범사만삼에는 3억 미만의 비중이 3%일 때도 있었어요. 지금 38%. 가격이 싸지니까 거래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회전도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지 다시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지. 너무 고가를 고수한다. 그러면 거래는
더 경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억 이상 거래량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쏠림이 좀 많이 있네요. 수성구 지역 역시 수성구 4억 이상 거래 비중 전세 비중 38% 많이 낮아졌죠. 80%였던서 38%. 대구 전체에서 4억 이상 이 전세 비중은 5%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되는 수준이니까 여기에 4억 이상 비중은 웬만하면 수성구구나 이런 느낌이네요. 네, 새벽향기님 만촌 3동에 전세 살고 있어서 집을 살지 한 번 더 전세할지 고민입니다. 위층은 안 나가지 싶은데 만촌자 이르네. 근데 워낙 카드라가 많아서 제가 뭐 만촌자 이른에 대해서 언급할 거는 없고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시장 상황 그냥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가격 많이 올라왔습니다. 월세 가격 죄송합니다. 월세 거래량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 매물 개수는 대략 아까 300개 정도 됐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월세도 지금 같은 순서로만 쭉쭉 되면은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이제 만촌 자이르네. 아이고 자꾸 오락가락해서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중간중간에 자료를 끼워 넣어서 중복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만촌 자이른의 매물 상태가 지금 매매 2, 전세 7, 월세 3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숫자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어요. 지금 거래량 굉장히 어쨌든 전세 월세 지금은 거래량이 굉장히 좋다.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 이제 끝을 향해서 치닫았네요. 자, 월세 평균 보증금은 8,600만원. 대구 평균의 2배 정도 수준. 월세 가격도 110만원, 120만원 정도면은 대구 2배 정도 수준 되죠. 그럼 이게, 요거 보통 대구 2배 정도 수준의 월세 가격 형성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평균 월세 보증금 금방 말씀드렸고, 전체 임대 거래량 보시면 200건대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200건대로. 같은 1, 2월 달인데 가격이 비쌀 때는 거래가 잘 안 되다가 가격이 좀 빠지니까 거래가 잘 되네요. 이 전세를 사는 사람도 전부 다 빚을 내서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전세를 사는 사람도 젊은 층은 대출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한 40대 좀 넘어가고 이러면은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제 중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 청춘은 청춘인데요. 40대, 50대, 이렇게 이제 자녀들 중고등학교 가는 나이쯤 되면 이 자기 자본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는 시기. 그래서 이쪽 가기에는 대출을 크게 내지 않고 범사만삼에 임대로 들어간다? 몇 년 살고 나온다? 그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네, 새벽의 향기님, 만촌 3동에 전세 살고 있어서 집을 살지 한 번 더 전세할지 고민입니다. 저거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요. 집을 사되 당분간 몇 년 동안은 큰 가격의 변동은 크게 상승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대를 안 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 비중이 좀 낮으면 좋겠다.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이 소득 대비 이 집으로 인한 지출이 요게 한 4분의 1 정도 되면 요게 그 대한민국이 평균보다는 훨씬 나아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제가 몇 번 언급드렸으니까 따로 긴 설명 없이 이 100이라는 수치는 소득의 4분의 1을 지출하고 산다. 대구가 지금 요게 한 80, 90 정도 수준일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다. 지금 불확실성이 클 때 이거를 자기 소득 대비 집값을 3분의 1도 그나마 양호하다. 2분의 1 정도로 가져간다. 이건 좀 위험 부담이 좀 많이 큰 것 같고, 이 삶의 질이 좀 낮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집값이 어제 폭등이 폭락이 시사 직격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다뤄드릴 때 나오면은 항상 번듯한 집에서 라면 먹는 모습을 왜 그렇게 보여주나 모르겠습니다. 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증거사 애널리스트는 농심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한 15% 정도 목표 가격을 상향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라면을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촌 삼동 제가 그 지역을 직접 가본 것은 한 2번 정도밖에 안 돼서 네. 새벽에 한기는 약간의 약간의 답변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기 자본 비중을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너무 크게 무리는 안 하셔도 네. 댓글로 채팅창에 다른 말씀 더 없으시면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별로 길게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여기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더 차분히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찍게 되면은 그냥 계속 되게 빠르게 말하거든요. 진짜 뭐 숨도 안 쉬고 말할 정도로 빠르게 말하는데 지금 라이브로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말을 천천히 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정리 총평 제목과 어울려서 총평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 만촌 자이른의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목이 자꾸 잠겨서 네 괜찮습니다. 건강상으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만촌 자이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 아까 최고 한 11억 넘어갔던 것을 지금 뭐 9억 후반 거의 고점 대비 한 고층 기준으로 1.5억 정도 할인한 것 같다. 근데 주위의 가격을 보니까 얘는 9억 후반인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한 9억 정도면 살 수 있는 것 같았다. 요 최신축 지금 현재 더 최신축 가장 최신축 요거 신축 요런 느낌을 봤을 때 요거 뭐 시행하는 입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합당해 보이죠. 왜 대구 시내 전체 모습이 그러하니까 분양가가 인근의 최신축 가격이 5억이면은 분양권 가격이 6억 정도 수준 요 정도 격차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물량 폭감은 아니었다. 임대 물량 숫자는 전세나 월세 물량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근데 거래량이 폭증했다. 거래량이 50건 수준이던 것이 130건 수준으로 확 올라섰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들의 마음 같아서는 거래량 같은 것 오늘만 같아라. 그나마 좀 가격은 빠지긴 했지만 또 회전율도 좀 괜찮아 보이고 요런 느낌. 그래서 이 제목을 제가 하나하나 달 때 정말 막 머리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엄청 자극적인 제목을 원합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을 정말 2배의 정성을 기울여서 쏟아서 만들어도 제목에 따라서 이 조회수가 반으로 줄기도 하고 제각각입니다. 네, 이미님 시청해주셔서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 정도 영상이 진행되었네요. 사소한 인생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내용 앞뒤 부분에 좀 쓸데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